자, 박지원 아나운서가 내용을 잘 정리해줬습니다. 사실 저 내용 준비하려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뭐 전날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거의 저녁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정리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좀 속도가 빨랐죠. 내일은 좀 천천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 중에서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부분에 도움 말씀이 좀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양쪽에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타이틀은 올림픽이에요. 네, 이제. 저렇게는 써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요즘에 뭐 올림픽 얘기만 하면은 그 저작권료를 내야 되니까 그래요? 저렇게는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를 거를 픽한다. 네, 네. 선택한다. 이런 의미랍니다. 공교롭게 넥타이 색깔도 반대네요. 그러게요. 그러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내용을 쭉 정리해줬는데, 저걸 이제 박지원 아나운서의 그 나만의 톱 5 선택이죠.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이제 거칠은 매도를 했지만 전체를 다 팔진 않았다. 네. 판 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의 이 IT 대표적인 기업들은 팔았지만 산 것도 많다. 그죠? 그러면 결론은 외국인들은 셀코리아는 아니다. 특히 이제 뭐 일부의 섹터만을 좀 팔았지 나머지 산 것도 굉장히 많다. 산 거는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라든지 지수에 편입되는 큰 기업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인터넷 쪽의 포털 앞으로 이제 시장의 산업이 변화될 수 있는 곳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은 나름의 이제 인덱스 구성에 이제 급급하니까 크래프톤 순매수가 제일 많았고 크래프톤은 금요일 날 약간 반등했죠. 플러스로 끝났죠.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고 또 밑에 쭉 보면은 내용들이 좀 알차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게임 업종이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쪽의 그 재료 그리고 쭉 보이는 게 또 뭐 세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좀 들어있고 하여튼 외국인과 기관들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쭉 나온다. 공매도 상위는 사실 그냥 참고 정도. 그들이 뭘 좀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판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그냥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뭐 많이 올랐으면은 조금 줄여볼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용으로. 뭐 다 보여주려고 해요. 시간의 상승률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이제 개별주들. 네, 저기는 뭐 맥락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 자, 이제 픽.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꼭 안 골라도 돼요. 네. 나 저 중에는 없어. 이거 해도 됩니다. 네. 뭐 김혜 매니저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어쨌든 이제 요렇게 시간의 뭐 특징주라든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주를 그날 이제 여러분들 하루하루 스팟성으로 이제 본다라기보다는 한 1, 2주 정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가 쭉 쌓이면서 이제 추세가 좀 만들어지면 중첩되는 것들이 그렇죠. 그러면 기관들이 최근에 어느 업종을 많이 좀 보고 있구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이게 이제 좀 추세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종목을 이제 픽을 조금 해왔는데 SK 이노베이션을 저는 이제 선택을 했어요. 앞서 이제 앵커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워낙 좀 시장이 좀 터프한 분위기, 터프했다라기보다는 좀 지저분했죠. 정말 좀 힘든 흐름이었고 외국인들의 투매 그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투매가 이제 상당히 좀 심한 와중에 외국인들은 어쨌든 반도체를 좀 팔고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 같은 이제 배터리 셀 기업들을 좀 담았고 기관들은 SK 이노베이션을 좀 매수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을 뭐 간단하게 조금 투자 포인트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좀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개장 전이지만 뭐 지금 한 30분여 남았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각 그룹사마다 이제는 뭔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그렇죠. 해외 쪽의 투자들을 계속 발표하고 네. SDI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포인트였거든요. 핵심입니다. 네. 삼성 SDI 이제 JY가 이제 풀려났잖아요. 가석방이 돼서 이제 사초동 사옥을 이제 금요일 날 바로 방문을 했다라는 네. 보도도 나왔었는데 삼성 SDI도 이제 공장이 이제 뭐 해외 미국 특히나 공장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
포함해가지고 유럽까지도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다. 다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다른 이제 배터리 기업들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딱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도 삼성 SDI가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이기도 하고 LG 화학도 뭐 나쁘진 않은데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조금 부진했죠. 분할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지난 이제 6월 말에 7월 1일이었네요. 7월 1일 날 9% 정도 급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도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났다가 8월 초에 다시 한번 이제 매각가가 분할과 관련된 확정 이제 발표가 좀 나오면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조금 둔탁하게 좀 움직였죠. 최근에는 이 SK 배터리 가칭이 SK 배터리 물적 분할은 10월 1일 날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좀 돼 있고 이 SK 배터리 이제 상장되기 전에 프리 IPO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기업으로 이제 알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SK 배터리 따로 분할해가지고 상장시켜버리면 SK 이노베이션은 소용없는 거 아니냐, 낙동갈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흔들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뭐 프리 IPO 상장되기 전부터 이미 이제 뭐 프리 IPO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었는데 어쨌든 회사 쪽에 확인을 해보면 프리 IPO는 일단 사실 무근이고 이후에 이제 뭐 한 2년, 3년 정도 이제 시간을 좀 두고 SK 배터리를 이제 상장을 추진할 때 다양한 이제 자본 조달 방식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요 정도만 지금 뭐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지아주라든지 미국 조지아라든지 유럽 쪽에 이제 현지 공장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 한 17조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이 들어가요. 물론 자체적인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충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잖아요. 이 투자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업 부문이 너무 많잖아요. 석유화학 부문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일반 소재 부문도 있고 뭐 온갖 지금 사업 부문을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SK 배터리를 따로 떼어내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물적 분할 저는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어떤 경영적인 이제 판단이고 회사의 가치를 이제 끌어올리는데도 좀 긍정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 매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를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소다. 분할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싸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조금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 셀 기업 중에 이제 1등 기업인 LG 화학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63조, 삼성 SDI가 이제 뒤를 잇고 있죠. 56조 원 정도 되고요. 오늘도 뭐 아까 카카오뱅크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카카오뱅크가 한 36조 원, 크래프톤이 21조 원 정도 시가총액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딱 23조 원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이거든요. 이게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이고 기관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투매를 했다가 지난주부터 조금씩 오히려 낙폭 가대 구간을 좀 담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을 좀 주목을 좀 해보면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25만 원 정도 설정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30만 원, 손절 가격은 2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이니까 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 뭐 시장에 항상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방어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약간 도움 뭐 조금 이렇게 옆에 뭐라 그러세요? 들러리? 하여튼, 네, 들러리? 뭐 하여튼 그렇다 칩시다. 네, 예전에 마켓 메이커라고 했지만 이제는 마켓 메이킹을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서 어찌됐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을 SK 이노베이션으로 지금 픽을 해주셨어요. 정태근 팀장은? 저는 외국인 기관 둘 다 사고 있네요. 일단 외국인 아까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겹치네 이건. 네?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같이 사네요. 네네. 오,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어저께 그 리스트를 보고 내용이 좋은 기업을 선택해야 될지 수익률을 봐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실전이죠, 실전. 사실은 개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뭐 뎁스 있게 이걸 내용을 분석하고 뭐 김효인 매니저는 지금 쭉 준비를 좀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 SK 이노베이션도 괜찮지만 셀트리온 제약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슈는 딱 한 가지입니다. 최근에 합병 이슈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면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1번의 허즈마 그리고 이제 그 레키노나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합병 이 세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판매 이렇게 담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이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움직이게 되면은 탄력적으로 셀트리온 제약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셀트리온 제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레키노아주 같은 경우에도 뭐 경증 환자 확대 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치료제 부분에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시약자 승인까지 받게 되면서 네. 마지막 뭐 최종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가 있다라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어쨌든 뭐 레키노아주 같은 경우도 CT-50, CT-P59, CT-P63 이렇게 치료 두 가지가 계속해서 나올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될 건데 요즘 이제 치료제 네. 이슈들이 뭐 주말 뉴스에도 이제 네네.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치료제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라는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독감 백신 맞잖아요. 겨울 네. 전에 그 사과 백신하고 백신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미플루라든지 그 감기 증상 치료제가 있듯이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치료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게 오늘은 한 된다면 1,400명대 네. 예상이 되죠. 어제는 네네. 이제 주말 연휴였기 때문에 네. 검체가 좀 적어서 주말 효과로 이제 1,400명. 하지만 내일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한 주말을 끼고 다음 날 정도 되면은 다시 확 네네. 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고속도로 통행량 보면은 이렇게 이동하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좀 작은 것 같아요. 내일 네. 수치가 중요해요. 내일 수치는 다시 2,000명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시 이제 저런 네. 바이오나 이제 제약 또 뭐 치료제 이쪽 네네.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그래서 오케이. 이제 앞으로 또 합병 이슈 이제 지주사끼리 합병이 좀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파란색 화면을 하니까 꼭 파라락처럼 들리네. 아닌가? 오늘 제 넥타이 색깔 맞추신 것 같아요. 알았어요. 타이 색깔, 네, 사람 네. 색깔로.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또 하신 얘기 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정태현 팀장은 픽을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건 제약. 이제 앞에 그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내준 그 리스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선택을 좀 해본다라는 의미니까. 네.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SK 이노베이션. 네. 네. 저도 숟가락을 하나 올려서 저는 HLB. HLB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계 창구겠죠. 진짜 외국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 어머나 이번엔 또 보라색이네요. 자, 무슨 색이에요 저거? 다양한 색상으로 저는 HLB. 네, 요거는 참고용으로만 이렇게 정리해서 올림픽은 여기까지. 네. 자 이제 진짜 준비해 오신 기업들을 또 브리핑을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나름의 나는 그래도 이 시장을 이겨보고자 이번 주에는 좀 그래도 반전의 계기가 있다라는 기업은 뭘로? 네, 앞서는 이제 시장이 선택해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아, 이제 선택한 종목. 화면이 있대요. 네. 아, 그래요? 오늘 이제 개편하고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조금 네. 정리된 화면을 먼저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정리된 화면 나와주시죠. 네. 이겁니다. 네. 흥미롭죠? 네. 자, 네. 김현 매니저는 코웰 코엘 패션, 패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 한화 시스템. 시스템. 네. 네. 자, 코웰 패션부터. 네, 제가 먼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니 이렇게 이제 좀 대결 구도로 가니까 오히려 조금 긴장이 좀 이게 나중에 이제 되는데. 수익률도 막 이제 안에 카운팅하고 그래갖고 저조하면 카운팅도 하는 겁니까? 네, 자리 빼고 뭐 이렇게. 아니, 그럼 저는 이게 지금 무슨 도장 깨기도 아니고 매일 출연자가 바뀌시잖아요. 그냥 뭐. 좀 불리한데. 아니, 어떤 네. 상징성을 가지고 나의 그 주관과 논리의 근거를 피력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안 할지는 그분들의 몫이거든요. 네. 자, 그래도 한번 피력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대결 종목을 코엘 패션으로 저는 이제 오늘 선택을 좋습니다. 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우회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시장이 조금 시끄러웠기 때문에 오늘 물론 이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반발 매수, 뭐 저점 매수가 조금 들어와 줄 걸로 예상은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조금 이제 피해가지고 좀 개별주 스타일 그리고 이제 좀 소비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이름에서 이제 보시는 것은 코엘 패션, 뭐 의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네. 회사의 이제 전신은 이제 필코전자라고 해가지고 전자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 실제로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쪽에다가 이제 필름 캐퍼시터 이런 것들이 이제 납품을 하면서 전자 소재도 만드는 회사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주로 이제 주력 매출이 이제 의류 패션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리복이라든지 뭐 푸마, 아디다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뭐 레포츠 브랜드라고 하죠. 이런 이제 브랜드들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내 이제 판권이라든지 유통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켈빈 클라인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많은 브랜드들도 계속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최근에 이제 좀 주목을 받는 게 이제 골프웨어 기업들이 정말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골프존 주가도 좋고 뭐 크리스 FNC라든지 가스텔 바작이라든지 이런 이제 상장되어 있는 골프웨어 전문 기업들이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는데 내년에 이제 골프웨어 시장만 보면은 시장 규모가 6조 원대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해요. 정말 가스텔바작 협찬하시지 않아요? 네, 뭐 제가 낮에 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냥 이렇게 착용감이 추천을 하고 어때요? 다 좋아요. 요즘에는 그 스판덱스 소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 신축성이 옷을 좋다. 입어보면은 되게 좀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청량감. 기능성. 네, 그런 느낌이 많이 좀 드는 소재들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골프웨어가 조금 비싸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협찬 받는데 나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괜히 물어봐.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수익성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MZ 세대가 이 특히나 패션에 사실 뭐 골프 치는 것보다 패션에 더 신경을 많이 쓸 정도로 뭐 골프웨어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장갑부터 해가지고 각종 이제 아이템들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 골프웨어 시장이 정말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기존에 뭐 아디다스 골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자사 브랜드 중에 뭐 푸마 골프도 있고요. 이미 골프웨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또 CK 캘빈 클라인 이제 골프를 9월달에 이제 런칭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를 많이 좀 강화하고 영업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지금 잘 하고 있고 유통 부분에서는 이제 홈쇼핑과 이커머스 요 두 개가 이제 채널이 가장 좀 큰 규모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아마 홈쇼핑이 좀 절대적인 비중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좀 포인트가 생긴 게 최근에 이제 로젠 택배를 인수를 했거든요. 이 로젠 택배 역시도 85% 정도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이커머스 쪽에 이제 물동량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를 통해서 약간의 이제 뭐 재무적인 부담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인수의 효과가 이제 내년부터 좀 반영이 좀 된다면 전체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은 좀 좋아질,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래도 택배 기업들 여러분들 CJ 뭐 대한통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워낙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익의 규모는 이제 커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의류를 담당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택배 회사가 같이 이제 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또 같이 시너지를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의류와 택배 기업의 이제 시너지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하면 두 가지예요. 뭐 로젠 택배 인수를 통한 유통과 패션의 이제 시너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골프웨어 시장 진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은 한 7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주가가 움직이는 건 되게 좀 탄력적이에요. 기술적으로 보면 8,500원대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있기는 한데 이 자리에 이제 좀 뚫어내면 좀 시원한 상승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8,100원 정도 8,100원에서 8,300원 정도 매수밴드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만 원, 손절 가격은 7,3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나만의 오늘 필살기는 이제 코레 패션. 이걸 듣고 있는 정태근 팀장은 이렇게 하는데. 하셨어요 진짜? 네. 시가총액 7천억에 비싼데? 뭐 이러면서 네. 약간 심드렁하게. 네. 왜 그랬어요? 굳이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알았어. 그럼 한화 시스템 듣고 다시 김영민 매니저 얘기 들어보고. 네. 한화 시스템은 뭐? 네. 일단 잘 아시다시피 그 8월 10일 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원웹이라는 회사에 3억 달러 투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승부수인가요? 예전에 네? 승부수인가? 잘하면 대박일 수도 있겠지만 원웹이 한번 파산했지 않았었나? 할 뻔 하다가 구제가 되게 되면서 사업 거의 끝 무렵에 그냥 숟가락 얹은 거죠. 거기서 뭐 미국의 이제 니콜라 네. 수소차 거기도 네네. 뭐 지금 논란이 많지만 니콜라는 근데 엑시트를 잘했어요. 하나 그것도 시스템이. 있고 오히려 뭐 어디서 저기가 됐던데 리비안이라는 픽업 전기차 픽업 트럭 네, 말씀하신 하여튼 거. 뭐 희한했다 네. 싶은데 원웹 원웹. 그래서 자,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대한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X보다는 그러니까 주파수 경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시다시피 2000년 초반부터 WCDM이라 그래가지고 우주인터넷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20년 만에 이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파수가 이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안 터진 지역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술 건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우주 인터넷 쪽으로 가게 되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서 쏘는 네. 거지만 가다가 이제 구름이나 뭐 어떤 성운층이나 이런 데 네. 부딪힐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그게 어떻게 뚫어냅니까? 3.5GHz 같은 경우에는 투과율이 높아서 그런 문제도 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이전에 5G에 대한 그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좀 시작해 보게 되면 5G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3.5에서 28GHz 이 주파수 대역을 현재 쓰고 있는데 네. 이 5G 같은 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주파수 이 진폭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데이터라든지 어떤 그 정보 전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뭐 사물 인터넷인지 스마트카 여기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단점은 이 주파수 거리가 짧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네. 4G 같은 경우는 이 주파수 거리가 한 15km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5G 같은 경우는 한 4km에서 5km 정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G 기지국이 한 16만 개 정도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걸 다 완전히 구축을 못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그러니까 5G가 100%이 통신율을 만들려면은 SK텔레콤 자체적으로 한 20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추가 투자가 필요하죠. 예, 이게 기지국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예,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지국이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파수 거리가 짧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투과율도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5G보다 또 6G, 뭐 7G 이쪽으로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기지국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 인터넷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렸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우주 인터넷 사업을 이제 이 원앱이라는 회사가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위성 안테나라든지 우주 인터넷 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하나 시스템이 위성 안테나 뭐 개발이라든지 위성 간 통신 기술 개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입장에서는 우주 산업을 강화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조금 퍼스트 무버 역할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원앱을 좀 잡을 수밖에 없는 잡는 게 좀 파트너사로? 좋다라고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하나 시스템이 앞으로 어쨌든 이 투자 수익이 회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가 수소차 쪽에 지금 퍼스트 무버로 좀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도 이 우주 인터넷 시장에 좀 퍼스트 무버로 좀 먼저 치고 나갔다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아니고 모건 스탠리에서 앞으로 네. 뭐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2040년이 되게 되면 1조 1,000억 달러 정도 시장이 커진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앞으로 우주 산업은 뭐 앨런 머스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베조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돈 많은 누나가 우주 항공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캐시우드. 네, 네. 돈 많은 누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순환매 연초에 우주 항공이 강했었다가 좀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환매 이런 거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뭐 위에서 쏘면은 네네. 밑에서 받아줘야 되는 이런 유기적인 연동성에 대해서 네. 전혀 생뚱맞은 기업에 대한 관심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는군요. 일단 시장 규모가 좀 많이 밀리네요. 우주항공 지금 방금 1,100조 원이 넘는 시장인데 100조. 골프웨어는 내년에 6조라 그러니까 약간 조금 골프웨어 입어야죠. 네, 네. 시장 규모가 좀 많이 밀리네요. 하여튼 김 매니저가 지금 할 말은 많은데 시간 네. 관계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접고 네. 수익률로 일단 보여주겠다라고 하니까 두 네. 분의 다음 주 수익률, 수익률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상징적인 거니까 참고하시고 두 분의 설득력이 얼마나 어필됐는지는 시청자분들의 선택. 자, 김현 매니저는 어쩔 수 없이 시간 때문에 또 보내드려야 네. 되니까 오늘은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4시.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무료 공개 방송 못 해드렸는데 오늘 4시에 지금 흔들리는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NBA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